중국의 고급주 마오타이주가 작년에 슈카월드를 달궜던 그 마오타이주 올해 주가가 56%가 올라서 루이비통의 시총을 넘었다. 그럼 얼마입니까 시총이? 400조. 야야 400조. 야 이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으니 다행이지 안 올랐으면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진짜. 마오타이주보다 주가가 낮은 삼성전자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 올라서 500조죠. 야 얼마 전까지 우리 뭐 300조 400조 했잖아. 이거 안 올랐으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마오타이주님의 이 위험찬 차트 진짜 위험차다. 야 중국 혼자 먹는 술인데 차트가 왜 저렇게 위험찬지 모르겠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우리도 위험찬 차트가 있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 원 돌파 감사합니다. 위험찬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삼전의 올해 차트 야 5% 이거 왜 마지막에 뭐 있었니? 마지막에 배당 받겠다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특별 배당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5%를 들어 올려주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60층 언저리라고 저를 놀렸던 형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딱 적어뒀었는데 그 메모장에서 지워드렸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지니까 지워드렸어요. 여기 맨날 오면은 뭐 저라면은 63층에서 안 샀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던 분 있었거든요. 내가 댓글에서 봤어요. 그거 스크린샷 해뒀는데 특별히 지워드렸어요. 만약 여기 왔으면은 한번 그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금융치료가 돼서 뭐 지워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뭐 80층이 눈앞에 보이는 좋죠. 공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마오타이주 말고 뭐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공기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쫙 내려다 보면은 이 상쾌한 뭐라 그럴까 고지대에서 맛보는 쫙 넓은 시야 푸근한 마음 이거 하면서 좋습니다. 마지막에 또 5%를 들어 올리는 저런 기염찬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대단하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5%가 오르니까 2800 뭐 지겹습니다. 이제 뭐 매일 최고가니까 와 대단하다. 뾰로롱 하고 올라가는 이런 뾰로롱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2800 역대 최고가. 올해 코스피 우리나라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보면은 이 긴 차트로 봐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죠. 이렇게 여기나 여기에서 한번 왔던 이게 IT 버블 2000년에 리만 사태, 코로나 사태 10년, 10년, 10년 2030년에 무슨 사태가 올지 모르지만은 2030년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요. 그때 사. 자 그때 보이죠? 자 2030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야 그때야 놓치지 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친구야 분명히 그때야. 역사는 반복된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니까 이 영상을 다시 보실 10년 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러더라. 이번에 였는데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야 꼭 후회하지 말고 그때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중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 중국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윈 형이 무릎을 꿇었다. 이게 얼마지 지난번에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엔트그룹 IPO 세계에서 가장 큰 IPO를 시도하다가 괜히 이거 중국 뭐 지도부 어쩌고 하다가 IPO가 날라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IPO 다시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뉴스가 중국 공산당의 엔트그룹 일부를 헌납하겠다. 이해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왜 마윈 형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 뭐가 중요하겠어. 끝까지 있게. 자 한번 조금 더 보기로 합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뉴스를 냈어요. 국유화를 제안하며 용서를 빌었다. 필요하면 엔트그룹의 어떤 플랫폼이라도 국가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이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빌어야죠. 잘못했지. 지금 와서 봐도 잘못했지. 뭐라고 얘기했냐?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썸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온 우리 마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죠. 중국에는 제대로 된 금융체계가 없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 보수적인 정책, 금융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 시진핑 아저씨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너희와 같은 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일가를 하셨죠. 전당포식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중국의 금융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 신용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향후의 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1침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전 이거 보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님이 경로에서 직접 IPO 중단을 지시했다.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분들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보여드렸지만 권력 순위 몇 위에 있는 분들은 앉아있었는데 그 앞에서 일침을 날린 것도 대단했는데 문제는 금융의 안정성, 어떻게 보수적인 접근을 얘기한 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책 틀이었는데 그걸 대놓고 비판하니까 경로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국영화? 해야죠. 자 지금 국영화가 문제겠어? 해야지. 잠깐만 해야 됩니다. 마이님의 카톡은 모르지만 카톡 안 쓰시지. 하여튼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아 형.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말 했습니다. 마윈 아저씨가 제안을 안 해도 언제든지 국유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제안을 하던 말던 그거는 네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네가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안 받쳐도 돼. 언제든지 받아들일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게 그때 얘기했지만 독점거래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독점거래를 막겠다. 이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때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주가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조금 있다가 엔트그룹만 날아간 줄 알았더니 중국이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게 12월 24일 날 뜹니다. 이게 엔트그룹만 날아간 게 아니라 이 모그룹이죠. 모그룹 거의 알리바바를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팔다리 자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몸통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야 국가 권력이잖아. 일개 기업이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면 뭐해. 알 자르고 리 자르고 바 자르고 하면 끝나는 거죠.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기업, 리기업, 바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뉴스 기사에 따르면 마인영한테 국내에 머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국내에 머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단합니다. 마인영 소셜미디어 SNS가 구독자가 2,600만 명이 넘는데 10월 17일, 24일 날 연설했거든요. 10월 17일 이후에 한 편의 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한 다음에 알리바바 주가가 당연하겠지만 폭락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13.34% 저 큰 기업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훨씬 크죠.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업이 13%가 어려 날아갔어요. 하루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저 연설 이후에 알리바바 주가가 여기 왔습니다. 이번에 한 방에 반독점 날아간 건 이거고 여기서 여기 빠졌어요. 쫙 보여. 빠져야죠. 빠져야지. 야 이거는 기업의 전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의 무슨 뭐 체력? 뭐 미래 꿈?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야 꿈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 마음먹으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천지개벽 저 멀리서 짱돌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이만한 유성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유성이. 이런 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유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평가 고평가를 논할 게 아니죠. 쭉쭉 빠지는데 이런 사태가 예전에 왜 우리 마인영이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지 이렇게 공유화를 하겠다는 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올해죠. 부동산 건물 런츠창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이안 그룹 회장님입니다. 그랬는데 SNS에다가 정신 나갔죠. 뭐라고 했냐면은 새 옷을 입은 임금님은 없고 벌거벗은 광대가 임금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웃기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걸 썼어요. 미쳤죠. 이거 미쳤죠. 그러다가 실종이 됐는데 팔로워 3,700만. 워낙 용감한 정부 비판을 런데프라고 불렸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사실은 저 마윈 아저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그 태자당? 뭐 그럴 정도로 권력자예요. 권력자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예전에 부총리의 측근이었으니까 천윈의 사람으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건 떠나서 지금 자기네 나라 주석 아저씨의 1인 집권에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폈다. 살아남은 게 신기한데요. 하여튼 뭐 이런 주장을 피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중국판 트위터에다가 사적인 대화긴 하지만 아까 전에 그런 광대 어쩌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거버넌스의 위기다 이러면서. 그랬다가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실종은 아니고 어디 있는지 나왔는데 그 징역 18년을 나왔어요. 야, 보면은 런즈창은 법원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나라는 항소 따위 잘 없어요. 항소하면은 28년이 될 수도 있어요. 28년이 문제가 아니라 항소를 하면은 이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는 없죠. 그냥 18년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법원 징역 18년. 부패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형 남이 징역 18년과 벌금 7억 2천만 원. 마인 형은 좀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국유화가 문제겠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IPO가 당연하죠. 잘못했지. 왜 거기서 이걸 해. 조용히 SS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냥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물론 중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자 뭐 그런 게 있고 옛날에 또 믿습니다. 중국밭 버핀 우샤오호이라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안방보험 회장이에요. 우리가 들어봤죠? 옛날에 동양생명을 산 게 중국의 안방보험이에요. 1조 1,000억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커요. 1조 1,000억에. 중국판 워런 버핏?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형입니다. 굉장히 인수를 많이 해서. 중국판 버크셔에서를 꿈꾸던 게 안방보험이에요. 버크셔에서도 원래 보험회사잖아요. 그 보험회사 들어온 돈으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는 건데 그런 데를 꿈꿨던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미래에셋이 막 호텔 사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 안방보험에서 산 거예요. 물론 이제 와서 안 샀기 때문에 미안하다 물려달라 잘못된 딜이다 뭐 딜에 뭐 하자가 있었다 코로나가 와서 호텔에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하고 있지만 꼭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꼭 승리를 하기를 우리 금융주도 좀 올라야지 꼭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는데 게다가 저 안방보험 회장님은 덩샤오핑의 손녀 사위였어요. 덩샤오핑이 누굽니까? 중국의 1인자잖아요. 1인자. 과거 1인자의 손녀와 결혼한 태자당의 등을 얻고 이제 있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나왔던 인맥을 보면 정말 막강 그 자체죠. 태자당 인맥이 이 아저씨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은 덩샤오핑 외손녀고 원자바오 총리, 주룽지 총리, 무슨 총리의 아들, 뭐 10대 원수인 천이의 아들 뭐 이런 분들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막강했는데 문제는 어느 날 출국 금지 설이 돕니다. 그러더니 뭐 잠잠하더니 2년 전에 갑자기 다시 뉴스를 등장했어요. 18년 징역형. 그렇습니다. 18년 징역형이고요. 결국에는 동양생명도 매물로 나왔죠.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야 되고. 물론 혐의는 이런 거예요. 투자형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서 당국이 승인한 것보다 뭐 많이 해서 652억 위안을 빼돌렸다. 횡령 같은 거. 중국 역대 금융범죄사상 최대 사기액이다. 진짜 역대 금융범죄사상 최대 사기액이면 18년이 문제가 아니죠. 30년을 때릴 수도 있죠. 진짜 뭐 1000만 명 이상의 돈을 빼먹었다면은. 자, 그리고 나온 게 벌금형 14조 원. 자, 우리나라에서 14조 원. 한 분 계시구나. 우리나라도 14조, 우리나라는 한 20조인가 30조 있었는데, 야, 우리나라가 좀 작네. 있었는데 벌금 14조 맞았어요. 재산 1조 7천억 몰수는 당연하고, 불법 소득 12조 6천억을 추징을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최대 벌금형입니다. 뭐 말에 따르면은 뭐 줄줄이 갖고 왔는데, 이게 뭐 기업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무슨 뭐 8대 원로거나 아니면 이런 파 저런 파 당파 거기 때문에 이 당파하고 뭐 싸우다가 뭐 태자당하고 누구하고 싸우다가 여기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뺏기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뭐가 맞는지 우리가 다 썰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지고 중국 안방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저 컸던 중국판 백호셔 해서웨이는 중국 정부가 다자보험이라는 걸 설립해서 지금 보면은 대주주가 중국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최신 뉴스가 이겁니다. 중국판 벽크쇼에서의 민영기업의 신화였던 안방보험이 결국에 청산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 주요 자산은 뭐 중국 정부들 흡수됐을 테니까 청산된 게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저 컸던 회사가 전성기 자산 규모 350조. 저게 청산이 되면서 사실은 미래에셋이 남은 자산 중에서 호텔을 작년에 샀다가 지금까지도 7조 원대 인수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너무 많아서 뭐 다 보여드리면 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것만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분 계시죠? 청년들이여 꿈을 소소하게 시작해라. 이분 기억나시죠? 완다그룹의 우리 회장님. 소소하게 170억부터 벌어라. 너무 큰 돈을 노리면은 다칠 수 있다. 이 1억 위안 얘기하신 분 계시죠? 청년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170억 정도 같은 소소한 목표를 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완전 두들겨 맞았던 그 아저씨가 계십니다. 왕젠린 아저씨라고 완다의 회장님인데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은 중국 최고 1등이었거든요. 중국 부호랭킹 1등이었는데 지금 뭐 7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다 기업이라는 데가 쇼핑몰 사업,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코로나죠. 뭐 될 리가 없고 게다가 두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은 극장하고 백화점이거든요. 코로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해는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완다그룹이 디즈니 테마파크의 도전장 중국에서 디즈니는 나가라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런 기엄찬 소리를 했다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물론 저 아저씨도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뭐 샤오제나 사건이라고 그쪽에 이렇게 당파 싸움에서 뭐 연루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 샤오제나라는 분도 밍텐그룹 회장님인데요. 개인 재산 6조 부호 순위 32인데 실종이죠. 실종인데 지금까지 뭐 내용은 잘 없습니다. 뭐 측근은 2019년에 석방이 됐다 그러는데 회장님 얘기는 잘 없고 가장 최근 뉴스는 2020년에 7월에 뉴스가 있어요. 실종된 회장님이 갖고 있던 9개 회사 경영권이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쭉 보면 6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접수했다.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저 밍텐그룹이라는 데가 반발 성명을 냈어요.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죠. 반발 성명이란 걸 냈는데 이 낸 거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민영기업은 절대 낼 수 없는데 이것도 뒤에 뭐 이런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권력기관인지 몰라도 반발 설명까지는 냈는데 물론 냈지만은 바로 삭제됐죠. 반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삭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을 보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완다그룹 왕젠린 아저씨의 아들이 왕수총인데 롤 프로게이머 하잖아요. 맨날 연예인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정말 현명하다. 돈도 많은데 내가 완다그룹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일어나면서 뭐 상하이에서 뭐 사업하고 뭐 절로 북경 가서 사업하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18년이죠. 그냥 롤 하는 게 나은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판단이에요. 뭐 디아블로도 좀 잡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때 시진핑 주석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억만장자도 훅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게 뭐 정부의 그거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마인 형님의 원 주제로 돌아가서 모든 국유화 해도 좋다. 해야겠죠. 지금 국유화가 문제겠어. 낡아지세요 해야죠. 낡아지세요. 야 이게 지금 뭐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낡아지세요 뿌죠. 이거는 국유화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 머리카락까지 잘라 가지라면 다 드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리 마인 형도 그냥 이런 거 롤 하든가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 저랑 같이 이런 거 나이가 있으시면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뭐 그냥 뭐 재밌게 사시면 되지. 스트리밍 좀 저랑 같이 하시고 저 가끔 잠깐만 등장은 위험한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하시면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뉴스 면에서 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폴 가이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요즘 좋은 거 중국에서 원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그런 게임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국유화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잠깐 하고